안녕하십니까.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. 이번 주제는 양돈장 음수 관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음수 관리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, 실제 동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수 관리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사실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면 합니다. 총 음수 관리도 4번의 강의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. 첫 번째로 양돈장의 음수 관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, 세 번째로 편리하고 충분히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, 네 번째로 또 허실과 낭비가 없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,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음수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진을 보시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임신사의 급수 관리 장면입니다. 가운데 모돈의 급수 장치를 보시면 닛불이 돌아가 있죠. 많은 농장에서 이런 닛불이 고장이 나 있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관리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당연히 물은 잘 먹고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설치를 닛불을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,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,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기울기를 줘서 키가 큰 자돈과 키가 작은 자돈들이 편하게 자기 키에 맞춰서, 눈높이에 맞춰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해 줬다면 아주 작은 차이지만,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훨씬 더 자돈들을 또 돼지들한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, 돼지한테 당연히 내가 문제없이 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한다 그러면은 더 나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양돈장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 이 물과 관련된 그런 또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. 대부분 관리자들은 그냥 저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? 지금까지 저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라는 생각에 많이 이제 적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. 그리고 또 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바쁜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물에 그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써야 돼?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쉽게 말해서 대단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물 관리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가장 값싼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잘못 관리됐을 때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물 관리죠. 그래서 저는 이 물 관리가 잘못되면서 돼지들에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 물 관리의, 음수 관리의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고칠 것을 한번 고쳐봤으면 합니다. 자, 여기 그 도표를 보시면 아주 과거부터 수십 년 전부터 물에 대해서 돼지가 단계별로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. 그만큼 이 물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왔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치는 다양한 조건에서 또 결과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, 사실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과, 이 물은 우리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됐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뉴얼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음수 기준입니다. 음수량과 성장 단계별로 또 최소 수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리 원칙인데요. 참고하시고요. 보통 우리가 비육돈들한테는 거의 7 내지 9리터 정도의 음수량이 하루에 필요하고요. 두당. 그리고 최소 수압은 뭐 분당 1.5리터. 최소죠. 말 그대로 최소이기 때문에 그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임신돈, 포유돈은 또 뭐 1.5리터, 2리터 포유돈은 이런 정도의 수압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농장에 가서 이제 수압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농장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감으로 한 과반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뭐 수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간단하게 페트병을 준비해서 물꼭지를 눌러서 뭐 30초나 1분 정도 이렇게 담은 다음에 1분으로 환산해서 몇 리터가 담겼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분만사에서 음수량은 분만 전후에 특히 중요합니다. 분만 전에 탈수 증세를 겪는다는 내용의 강의를 먼저 번에 했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난산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요. 분만 후에도 역시 이 초유라든가 또 분만 후 회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음수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사료 섭취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음수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. 분만 직전 직후 그래프를 보면은 사료 섭취량 대비 물 섭취량입니다. 급격하게 분만 시점에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사료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만 전에는 배뇨 활동을 되게 대단히 많이 합니다. 그만큼 이제 물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고요. 사료는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음수량은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분만하고 나서도 물 섭취량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그래프는 이제 초산돈입니다. 후보돈이 분만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2산차 모돈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3산차 모돈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2산차 모돈의 그 음수량이 많이 올라가죠. 뭐 명확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제 추측컨대 2산차 모돈이 채손실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2산차를 이제 놨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채손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되면서 2산차 때 섭취량도 늘어나고 사료 섭취량, 음수 섭취량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사료 섭취량 대비해서 분만사에서의 음수 섭취량을 보면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음수 요구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뒤로 5일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사료 섭취량과 거의 이제 비례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략적으로 사료 섭취량의 5배의 물 섭취량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.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육성 비육동 구간에서 사료 섭취량의 한 3배 정도를 요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분만사에서는 훨씬 크다. 5배 이상의 사료 섭취량 대비 물 섭취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분만사의 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마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. 보시면 분만하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특히 이제 한 3일 동안에 그 물 섭취량에 따라서 모돈의 물 섭취량에 따라서 자돈의 일당 증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만 직전에 어떤 그 물 관리, 분만 직후의 물 관리에 따라서 이 포유자돈의 증체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후에 물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암수에 따른 이제 음수량을 보면은 돈사 온도가 낮을 때는 음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거세돈에 비해서 암태지들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음수량이 떨어지는 그 폭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.
이건 뭘 말하냐면은 거세돈들이 등지방이 좀 두껍죠. 그리고 암태지는 등지방이 얇고 그래서 환경 적응력, 추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암태지가 좀 떨어진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그 돈사의 온도의 변화를 주면서 음수 섭취량의 변화를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. 확실하게 환경 변화, 온도 변화에 이 물 섭취량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물 섭취량도 요구량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음수 관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음수 섭취량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특히 이제 더운 환경일수록 물을 갖다가 충분히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특히 이게 물 섭취량이 요구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날씨가 더우면은 또 음수의 기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만큼 음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구량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음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물의 어떤 신선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음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겨울철에는 또 추운 겨울에는 낮에 기온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서 돼지들의 활동력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낮 시간에 정오를 전후로 해서 음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계절에 따른 두 가지 패턴의 이제 음수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더울 때 낮에 얼마만큼 더 물을 먹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고 낮에는 그래서 물을 더 먹이기 위해서 보조급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야간에 물을 덜 먹고 또 사료도 같이 덜 먹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야간에 좀 조명을 더 늘려주거나 해서 음수와 사료 섭취량을 늘려주는 이런 관리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음수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. 첫째로 깨끗하고 신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돼지가 좀 편리하게 먹어야 됩니다. 편리성을 확보를 해줘야만 충분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물도 돈입니다. 물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물이 허실이 되면은 다 이게 분뇨 처리비에 상승으로 올라가죠. 그래서 물의 허실과 낭비가 없게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물 관리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